안녕하세요. 부자영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같이 고민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민간임대는 통장 사용하지 않고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 것 맞나요? 무주택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중이라 늘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와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민간임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청약 넣기 전에 망설이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민간임대는 마음 놓고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민간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열거해 놓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충만 살펴봐도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세금도 없고 전매 제한도 없고 청약 자격 제한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민간임대가 어떤 애길래 성격이 어떤 아이길래 저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걸까요? 새 아파트를 청약 통장도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주택수로 쳐지지도 않고 세금도 없다고 하니까 그 원수한테나 권한다는 혹시 지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민간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정말 자주 묻는 질문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다 적어놨으니까 궁금해 죽겠는 질문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민간임대 아파트의 본질이 무엇인가? 뒤에 이어지는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드리려면 먼저 민간임대의 본질이 뭔지부터 알려드려야 돼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 1편 영상에서 제가 민간임대가 뭔지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1편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편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표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일단 민간임대의 위치가 어디인가. 민간임대의 위치는 전월세집 아파트랑 같은 위치인데요. 일단 물건 자체만 따지고 봤을 때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이거 주택수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비주택, 주택 따졌을 때 주택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유권으로 따졌을 때는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라는 칸, 그러니까 임차권의 요 칸에 해당되게 되었죠. 이렇게 민간임대 계약서는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서와 같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월세 계약서 썼다고 해서 그 집은 빌려 쓰는 것이지 내 집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민간임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말할 뿐이지 내 소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타임라인으로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1편에서 우선 분양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1편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에 우선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완공되지 않고 민간임대를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완공을 어느 순간 하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빌려 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있어서 계속 임차권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선 분양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후 어느 시점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고 즉 그 이후에 이제 등기를 쳐서 내 소유권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분양 전환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진짜 소유권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임차권 형태가 되는 건데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임대는 이때랑 이때, 임차권 형태일 때를 민간임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임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임차권,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했는데 뭐뭐뭐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헷갈리신다면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뭐뭐뭐인가요?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대답을 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했는데 주택수 포함되나요? 이 답이 헷갈리시면 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전셋집은 빌려 쓰고 있는 집이잖아요. 진짜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민간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임대도 전셋집과 마찬가지로 본질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임차권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수로 쳐지지 않고요. 이거는 청약, 세금, 대출 모든 것에 있어서 전부 다 당연히 주택수 안 쳐집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계약을 만약에 100개를 했다라고 하면 전셋집 계약을 100개 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전셋집을 100개 계약하면 그것을 다주택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굳이 단어로 따진다면 다전세자가 될 거예요. 다전세자는 다주택자랑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냐면 전셋집은 남의 집이지 진짜 내가 소유를 갖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셋집을 100개 계약을 했어도 단 한 개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 계약을 100개 했다고 해도 당연히 무주택자겠죠. 그럼 다음 질문. 민간임대 계약을 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일단 청약통장이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청약통장의 이 한자를 보면 청은 이제 뭔가를 요청을 한다. 약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요청하는 통장이 청약통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요청을 하는가?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약속. 이것을 요청하는 건데요. 여기 백과사전에서도 나와 있죠. 청약통장은 이것을 통해서 주택 청약 우선권을 받는다. 이게 결국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이 표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보시면 민간임대하는 다른 칸에 속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권으로 친다면 소유권이 없는 거는 확실하게 아니죠. 그런데 아직 등기를 쳐야지 진짜로 찐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세모인 상태, 애매한 상태로 지금 분류를 해 두었고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예비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등기를 치면 이 소유권으로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파트 분양권은 예비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진짜로 나중에 소유권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죠. 아까 사전적 정의에서도 봤듯이 청약통장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임대 계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 질문이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바꿔서 전셋집을 계약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라고 바꿔서 질문하면 될 건데 전셋집 계약할 때 통장 당연히 필요 없죠. 내 집도 아닌데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민간임대의 본질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이 필요 없고요. 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통장 있을 때만 뭐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또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가 보면 만약에 당첨된 후에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는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으시는데 보통 당첨이 되고 나서 포기했을 때의 불이익을 떠올려 본다면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고서 바로 그냥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데
민간임대 청약 같은 경우에는 통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굳이 계약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계약금 10% 넣고 계약을 하셨다면 그 상태에서 포기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 계약금 10%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이거는 계약 전에 포기하면 당첨만 되고 계약 전에 포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질문. 청약을 할 때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민간임대인 계약하는 거는 보통 징검다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진짜로 청약통장 써서 하는 그 아파트 분양권에 청약을 넣는 것을 이제 보통 메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임대 계약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래 목표로 하고 있던 그 아파트 분양권 청약 넣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영향이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셋집을 계약하면 청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치환해서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는데요.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전셋집에 새 들어 사는데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 못 하나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셋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수로 쳐지지 않으니까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겠죠. 민간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임대는 주택수로 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 집이 아니니까요. 임차권이니까요. 전셋집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간임대를 100개를 계약하든 1000개를 계약을 하든 무조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본 청약을 할 때 영향을 당연히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자산 기준이 특정 범위 내에 들어와야지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더라도 뭐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오피스텔을 이제 자산으로 치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본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임대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자체가 내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까 이 표에서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일 뿐이지 어쨌든 소유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소유권은 이제 예비 소유권이니까 세모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등기 친 그런 오피스텔 상태가 되면 소유권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임대는 소유권이 없는 형태고 오피스텔 분양권이든 등기를 친 상태든 어쨌든 이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거나 예비 소유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자산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민간임대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민간임대는 자산이 아니다.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 청약,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질문. 그러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요것도 이제 민간임대를 계약을 하면 세금 내야 되나요? 요 질문을 전셋집 계약하면 세금 내야 되나요? 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세요. 계속 얘기했지만 전셋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잠깐 빌려 쓰고 있는 집이잖아요. 내 집도 아닌데, 난 집주인도 아닌데 세금까지 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세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죠. 내 소유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그 집을 갖고 있을 때 뭐 전세를 놓든 본인이 직접 살든 아무튼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고 나중에 뭐 팔든 양도를 하든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이제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셋집에 들어가고 살고 있고 나갈 때, 방 뺄 때, 이럴 때 세금 전혀 안 냅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민간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없어요. 이제 타임라인으로 좀 보면 우선 분양권이 있는 그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이 되고 나서 등기를 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유권으로 볼 수 있겠고 이 전에가 이제 임차권, 민간 임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임차권 형태일 때는 전셋집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세금 다 없고요. 당연히 주택수로 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를 치고 진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다 있겠고요. 그때부터는 주택수로 쳐지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완공을 하고 등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기 치기 전에는 진짜 소유권은 아니죠. 네, 등기를 치고 나서야 찐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에 있어서는 어떤가? 아직 그 지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그때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유세도 없고요. 그런데 분양권 상태에서 뭐 전매 가능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양도세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거 주택수로 안 쳤어요. 아직 지어지지가 않은 집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로 칩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세를 따질 때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의 양도세를 따질 때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진짜로 이제 등기를 치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모든 세금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택수에 있어서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민간임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이것을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했으면 아파트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실행에 영향을 서로 주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일으킬 때 보통 이제 허그 보증이나 HF 보증을 써서 대출을 일으키게 돼요. 이 보증 건수가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까지 가능하고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당 두 건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가능한데요.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임차권이지만 약간 반전세식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데 그 보증금을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중도금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때 허그 보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민간임대 중도금 대출의 허그 보증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허그 보증 이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아파트 분양권의 허그 보증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대당 한 건, 비조정이면 세대당 두 건 이렇게 건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건수에 포함이 돼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들 하세요. 이것도 이제 치환을 해서 보면 요 민간임대 중대 허그를 전세대출 허그 보증 쓰면 여기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세도 보통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전세집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권 이제 당첨돼가지고, 거기 이제 입주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안 나오냐? 이거랑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돼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전세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보통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셋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 들어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니까 전세를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억 단위로 크다 보니까 대부분 본인 현금 다 내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 상태에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새 들어 사는 집에 전세 대출 받았다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민들이 그 무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 위한 그 대표적인 절차인 건데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임대 중도금 대출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거는 전셋집에 대출 일으킨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임차권이니까요. 내 집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 중대를 일으켰다고 해서 아파트 당첨된 것에 중도금 대출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허구 보증이 뭐냐? 이 허구 보증의 개념 자체가 좀 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출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개념인 건데 이미 집을 등기를 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담보로 은행한테 내어주고 은행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 담보를 잡았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이 집주인이 이 소유권자가 이 대출 받고 나서 이자를 막 제대로 못 갚거나 할 경우에는 은행이 임의로 이 집을 처분을 해서 뭐 경매로 처분을 하든 뭐 어떻게든 처분을 해가지고 내가 못 받은 그 이자를 정산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파트 분양권에서 이제 중도금 대출은 성격이 좀 다른데, 그거는 왜 다르냐면,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이 완전히 있는 건데, 이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거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쳐야지 진짜 소유권인데 등기를 안 쳤으니까 아직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죠. 예비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주택 보증을 전문을 해주는 이 공기업이 끼게 되는 거예요. 왜 아침 드라마 보면 집안에 이제 보증 잘못 써져가지고 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망했다. 뭐 이런 설정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허그라는 이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가 그 보증을 대신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냥 소유권이 있으면 그냥 바로 담보 잡고 이렇게 대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은 참 편한데 지금 바로 담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허그라는 애가 중간에서 매개를 해서 이게 진짜 집은 아니니까 내가 중간에서 약속을 할게. 보증서를 끊어줄 테니까 은행 네가 얘한테 대출을 좀 해줘. 만약에 얘가 이자 못 갚으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다 갚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에 하나 얘가 이거 대출을 못 갚아요. 그러면 이 허그라는 애가 전부 다 덤탱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이 허그라는 애가 중간에서 매개를 해서라도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줌으로써 전부 다 이제 연대보증을 서서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으니까 나중에 다 덤탱이도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으니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임대의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민간임대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임차권, 그러니까 빌려 쓰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나중에는 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담보가 세모로 쳐져 있지만 이거는 아예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요 민임이랑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집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아예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임대나 전세를 산다는 거는 무주택자가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민이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허그는 공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공기업이니까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 경우에 좀 대출을 해줘라. 담보 잡을 물건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신용이 괜찮다면 그 신용을 봐서 보증서를 은행한테 끊어주고 은행은 이 새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제출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실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거기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신용도를 보고 이 허그에서 대신 연대 보증을 서서 보증서를 은행한테 끊어줘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신용대출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입자가 은행한테 이자를 제때 못 갚고 하면 이 허그가 덤탱이를 써서 다 은행한테 나중에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허그가 중간에 껴있는 거는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뭐 보증서라는 거를 끊어준다고 하는데 이 보증서가 전혀 다른 보증서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예비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때 끊어주는 보증서는 그래서 이때 아까 뭐 조정지역은 세대당 한 건이고 비조정은 뭐 세대당 두 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 보증서를 그러니까 예비 소유권에 대해서 중간에 해고가 꼈을 때의 보증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민간임대의 중도금 대출의 허그 보증이나 전세 대출의 허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용을 보고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증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의 중도금 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민간임대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그게 몇 주택이 있는 사람까지 그 대출이 가능한지는 그 물건마다 좀 달라요. 무주택이나 1주택자까지만 민간임대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다주택자는 좀 안 나오는 추세니까 다주택자도 대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물건마다 전부 다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 질문. 민간임대를 거래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불법 아닙니다. 민간임대 이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좀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임대가 이제 전매 가능한 경우에 다음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실거래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거죠. 그리고 전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명의 변경을 완료를 해야지
그 임차권의 권리가 다음 사람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건데, 명의 변경이 완료되기도 전에 또 그 매수를 한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또 매도를 하고 그 사이에서도 계속 이제 전매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완료가 돼야지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주어질 텐데, 그게 서류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명의 변경 전에 전매를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그 임시 방편으로 권리 확보 서류 뭐 요런 것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악의적으로 뭐 매도자가 뭐 속이려고 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한 사람의 매수자한테만 팔아야 되는데 막 2명, 3명의 매수자한테 거짓으로 판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 확보 서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민간임대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가 이제 왜 핫한가, 어떤 목적 때문에 다들 민간임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핫했던 거거든요.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사는 이 민간임대를 파는 사람이죠. 파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공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민간임대를 통해서 민간 주도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대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짜로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민간임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설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임대 보증료랑 월세를 설정을 하는 그 금액과 나중에 뭐 확정 분양가로 해서 분양가를 설정을 할 때에도 시행사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니까 내가 비싸게 하고 싶으면 비싸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분양 조건을 시행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수익이 남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민간임대라는 게 사실 임차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을 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분양권을 품은 임차권, 그러니까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브랜드 아파트랑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임차권이기 때문에 알맹이는 분양권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임차권 형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그 규제를 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없고 명의서도 자유롭고 주택수도 안 쳐지고 통장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좋은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으면 바로 매도를 해서 뭐 차익을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장기로 가져가서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해도 뭐 부담되지가 않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더 저렴하다면 중간에 이제 살다가 징검다리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반 전세집과 달리 여기는 또 새 집이잖아요. 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인 새 집인데다가 또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임차료도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5% 제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합리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민간임대가 공공임대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이제 임차권이잖아요.
빌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주택수 당연히 쳐지지 않고요. 세금도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이제 주체가 다르죠.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행사, 건설사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LH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인 경우도 많습니다. 뭐 더샵이나 롯데, 뭐 이런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붙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 상으로는 공공임대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가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의 제한이 적은 게 또 민간임대의 큰 장점인데요. 일단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 집에 사는 동안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그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에도 다주택자도 이거 계약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 제한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뭐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지원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 민간임대는 그런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제한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임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는 보통 5년, 짧으면 5년, 뭐 길면 10년 이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게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5년, 10년 이 정도 걸리는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더 임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통장 사용 당연히 안 하는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쓰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 때 쓸 수가 없겠죠. 통장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분양가에 있어서도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확정 분양가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닌데 계약 시점에 분양가가 딱 아예 정해져 있어서 확정 분양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분양이 전환되는 시점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 감정가를 이제 새로 매겨서 물론 감정가보다는 좀 싸게 분양이 전환이 되기는 해요. 보통 뭐 80%에서 90% 수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공임대는 더 까다롭다. 민간임대는 조건이 되게 느슨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민간임대 2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렸고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민간임대의 본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이기 때문에 전세집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되실 거고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